평범하다는 것, 사실 그것처럼 기적 같은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부부가 함께한 지난 5년의 시간은 말 그대로 잔잔한 호수 같았다. 아내는 나보다 훨씬 어른스러웠고 내가 예민한 성격 탓에 작은 일에도 쉬이 불안해할 때면 늘 곁에서 묵묵히 내 손을 잡아주곤 했다. 그녀의 희생정신은 때로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지만 나는 그런 그녀의 깊은 속내에 기대어 매일 밤 안온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아침마다 나를 위해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와 현관문까지 배웅 나와 건네는 다정한 인사는 내 일상의 유일한 기준이자 안식처였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평온한 저녁이었다. 나는 퇴근 후 식탁에 앉아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식기소리와 은은한 국물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아내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문득 우리가 쌓아온 이 평온함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사소한 평화는 내 시선이 아내의 오른손에 머물렀을 때 아주 미세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내가 식탁 위에 접시를 내려놓을 때였다. 조명 아래 비친 아내의 오른손 약지, 그곳에 끼워진 결혼반지가 유독 눈에 띄었다. 5년 전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으며 맞췄던 그 반지는 늘 매끄럽고 윤이 났었다. 그런데 지금 반지의 표면에 선명한 흠집이 나 있었다. 단순히 가구에 긁힌 정도가 아니었다. 무언가 딱딱한 금속성 물체에 강하게 부딪히거나 작정하고 무언가를 긁어낸 듯한 깊고 날카로운 상처였다. 왜일까? 그 찰나의 순간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평소 아내는 자신의 물건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반지에 이렇게 흉측한 상처를 낼 정도로 험한 일을 했을 리가 없었다. 여보, 손에 상처는 없어? 아니, 그보다 반지.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떨렸다. 아내는 국자를 내려놓다 말고 멈칫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억누를 수 없는 불안함을 담아 반지를 가리켰다. 반지에 흠집이 났네.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어디 부딪힌 거야? 아니면 다른 무슨 일 있었어? 내 질문은 단순한 걱정이라기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의구심이었다. 아내는 대답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나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평소처럼 다정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어딘가 묘하게 슬프면서도 동시에 나조차 알 수 없는 서늘한 비밀을 담고 있는 듯한 기묘한 눈빛이었다. 이내 아내의 입술이 아주 완만하고 부드럽게 호선을 그렸다. 그것은 미소였다. 하지만 그 미소가 내 가슴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혼자만 알고 있다는 듯 그 비밀스러운 미소를 남긴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볍게 뒤를 돌아섰다. 별거 아니야. 짧은 한마디를 남긴 그녀가 뚜벅뚜벅 어둠이 내려앉은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굳게 닫히는 방문 너머로 느껴지는 정적 속에서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 미소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의 그림자가 자꾸만 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일까?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다. 나의 안온했던 일상이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맞이하고 있었다. 우리의 평온했던 5년의 일상은 마치 누군가 아주 조금씩 비틀어 놓은 것처럼 서서히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아내는 갑작스럽게 야근이 잦아졌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 일로 가정의 저녁 시간을 뒷전으로 미룬 적 없던 사람이었다. 매일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울리던 그녀의 다정한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라는 메시지는 어느새 오늘 야근이라 먼저 먹어라는 차가운 통보로 대체되었다.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마치 습관처럼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때로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아내의 가느다란 실루엣이 보일 때마다 나는 반가움보다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에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을 더 자극하는 건 따로 있었다. 바로 낯선 향기였다. 5년 동안 아내는 언제나 은은한 비누향 혹은 갓 세탁한 옷에서 나는 포근한 향을 풍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 아내에게서는 아주 진하고 묵직하면서도 어딘가 공격적인 향수 냄새가 났다. 아주 비싼 브랜드의 향수임이 분명했다. 세련되긴 했지만 아내의 평소 수수하고 단정한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낯설고 매혹적인 향기였다. 오늘도 고생했어. 많이 늦었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부엌에서 물을 건넸다.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떨었다. 평소에 그녀라면 내 손을 잡으며 웃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한 채 서둘러 코트를 벗어 옷장에 집어넣었다. 옷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낯선 향기가 거실 전체를 잠식하는 것 같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일이 좀 많아서 갑자기 프로젝트가 바뀌었거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대답했다. 5년 동안 봐온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투명해서 거짓말을 하면 금방이라도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속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변화가 단지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무언가 아주 커다란 비밀이 그녀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나의 예민한 신경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도 그 향수를 아주 조금 뿌렸다. 잠들기 전인데도 말이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보, 많이 피곤하지? 내가 다리라도 주물러 줄까? 내 손이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경직되었다. 그리고는 아주 부자연스럽고도 빠르게 내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동시에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밝은 빛을 내뿜었다. 나는 찰나의 순간 그녀가 다급한 손길로 휴대폰 화면을 가리며 거칠게 전원을 끄는 모습을 목격했다. 화면 속에는 무언가 긴박한 문자가 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지난 5년의 시간이 마치 유리조각처럼 순식간에 깨져버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아내의 가방은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 입구의 작은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내가 출근할 때 가볍게 인사를 나누던 그 자리. 하지만 오늘따라 가방 속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향수의 잔향이 유독 코끝을 찔렀다. 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냄새가 이렇게까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까? 아내는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한 기색으로 먼저 잠이 들었다. 조용한 거실, 나는 거실 불조차 켜지 못한 채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가방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은 평소처럼 깔끔했다. 파우치, 지갑, 작은 수첩. 하지만 그 질서 정연함 속에서 이질적인 종이 한 장이 불쑥 튀어나왔다. 빳빳한 종이 재질, 그리고 선명하게 박힌 고급 호텔의 로고.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것을 펼쳤다. 호텔 신라 디럭스 스위트룸, 3일 전 날짜가 찍힌 영수증이었다. 가격은 내 한 달 월급을 상회하는 거액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야근이라던 그날 밤 아내는 도대체 누구와 그 화려한 방에 있었던 걸까?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가정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녀의 또 다른 인생이 있는 걸까? 다음 날부터 나는 일종의 강박에 시달렸다. 출근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몰래 차를 몰고 뒤를 쫓기 시작했다. 거리를 두고 그녀의 행보를 살피는 동안 내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고였다. 그녀는 익숙한 지하철역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의 버스로 환승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뒤를 밟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목적지 없이 도심을 빙빙 돌거나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혹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그 다정하고 희생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괴감에 빠졌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나는 도대체 누구와 결혼 생활을 이어온 것일까? 의심은 독버섯처럼 내 온몸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거실을 채웠지만 내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어갔다. 그녀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나는 참지 못하고 공동 명의로 된 은행 계좌 앱을 켰다.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내의 신용카드 명세서와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오후 아내의 이름으로 거액의 현금이 출금되어 있었다. 우리 부부가 아이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5년 동안 뼈 빠지게 모아온 그 적금 계좌였다. 단 한마디의 상의도 설명도 없었다. 텅 빈 잔고를 멍하니 바라보는 내 등 뒤로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물기를 머금은 아내의 발소리가 거실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기분이었다. 이 거액은 도대체 어디로, 누구를 위해 사라진 것인가?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내가 외출한 뒤 거실에 남은 정적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서재 문고리를 잡았다. 평소 아내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인 서재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나는 그 존중을 당연히 지켜왔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신뢰라는 가느다란 실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기분이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내심 그녀가 급하게 나가느라 덜 잠갔기를 바랐던 기대는 허망하게 깨졌다. 나는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예비 열쇠를 꺼냈다. 결혼 초기 비상시를 대비해 건네받았던 그 작은 열쇠가 지금은 내 죄책감을 찌르는 흉기처럼 느껴졌다. 딸깍. 금속이 맞물리는 건조한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다. 서재 안은 평소 아내의 향기라고 믿었던 그 낯선 향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진하고 어딘가 서늘한 우디향.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책상 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 그녀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태블릿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다.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건 아내의 업무용 핸드폰이었다. 내가 알고 있던 그녀의 일상용 핸드폰과는 다른 투박한 기종이었다. 손가락을 떨며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녀가 항상 쓰던 기념일 날짜. 거짓말처럼 잠금이 해제되었다. 갤러리를 눌렀다. 수많은 사진들 중 가장 최근 항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고급 호텔의 테라스가 보였다. 어둑한 조명 아래 한 남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훤칠한 키에 넓은 어깨, 그리고 묘하게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분위기. 나는 숨을 멈췄다.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남자의 옷매무새, 머리카락 한 올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다 남자의 손목에 걸려있는 특이한 흉터 모양을 본 순간 나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5년 전 우리 가족이 영원히 잊기로 했던 그 사람의 흔적이었다. 세상에 이미 죽었다고 알려진 내 형, 그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말도 안 돼. 형이 왜? 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단순한 외도라 생각했던 내 의심은 눈사태처럼 커져 감당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어 나를 덮쳤다. 아내는 대체 왜 죽은 형과 은밀히 만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 형이 정말 살아있단 말인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오늘 저녁 바로 1시간 뒤에 예약된 장소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찾지 않는 외곽의 낡은 별장이었다. 나는 서재를 나와 거칠게 외투를 걸쳐 입었다. 내 손에는 이미 자동차 키가 꽉 쥐어져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 그 끝에 누가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형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지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엔진이 요란하게 울부짖으며 밤의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곳에 도착하면 5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완벽했던 거짓말 같은 결혼 생활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임을 직감하면서도 나는 엑셀을 밟는 발에 힘을 주었다. 끝을 봐야 했다. 오늘 밤 나는 그 비밀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입할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발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나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앉아 있었다. 아내가 거실로 들어와 인기척을 느꼈는지 멈칫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아내의 비밀이 담긴 내가 봐서는 안 될 사진이 액정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왔어?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갈라져 있었다. 아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평소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았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다. 내 안의 불안은 이미 이성을 집어삼킨 지 오래였다. 도대체 누구냐고, 왜 내 일상을 이렇게 무너뜨리냐고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나는 겨우 감정을 억누르며 사진을 아내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뭐야? 말해봐. 당신이 최근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아내의 시선이 사진에 닿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부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그 견고했던 믿음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왜 대답을 안 해?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구냐고 묻잖아. 당신이 매일 밤 늦게까지 뭘 하는지, 그 낯선 향수 냄새는 대체 어디서 묻혀오는 건지 다 알고 있었어. 처음엔 당신을 믿고 싶어서 외면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나는 격앙된 목소리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숨이 가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아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였다. 그녀의 눈가에 서서히 붉은기가 돌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나는 더 매섭게 몰아붙였다. 당신은 정말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희생이 나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어? 형이 죽고 나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당신마저 나를 이렇게 기만하면 내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해? 내 말에 아내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부탁이야. 아무것도 묻지 마. 지금은 정말 안 돼.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사진 속 남자가 누구냐고. 설마 형이랑 관련된 사람이야? 아니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형은 죽었어.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싶었다. 모든 것을 당장 토해내게 만들고 싶었다. 아내는 나를 밀어내는 대신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눈물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내 말을 믿어줘.
지금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제발 이것만은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보호? 도대체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나는 절규하듯 외쳤다. 아내는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어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만약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평온했던 인생은 다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거야. 정말로 괜찮겠어? 아내를 뒤쫓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도심의 네온 사인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일그러지고 있었고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의심은 이미 독이 되어 내 온몸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걸음으로 골목을 지나 구석진 곳에 위치한 오래된 카페로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최대한 몸을 낮춘 채 가게 옆 좁은 틈새로 다가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기서 확인하게 될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의 5년이라는 시간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카페 안은 아늑하고 어두웠다. 구석진 테이블, 안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이내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코트를 귀까지 세운 남자의 실루엣을 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 부정하고 싶었다. 저 익숙한 어깨선 저 걸음걸이.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내가 직접 관을 닫았던 우리 형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형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믿고 있었고 나 또한 그렇게 믿고 살았다. 1년 동안 내 삶은 형의 부재를 견디는 과정이었는데 형이 왜 저기에 있는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형은 아내 앞에 앉았다. 아내는 형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나는 창문에 바짝 붙어 그들의 표정을 관찰했다. 형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함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기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아내가 무언가 간절하게 형에게 설명하고 있었지만 유리창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단지 형의 입술이 가끔씩 딱딱하게 굳어지며 무언가 단호한 말을 내뱉고 있음이 느껴졌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그렇게나 소중하게 여기며 숨겨왔던 비밀이 설마 형과 관련된 것이었단 말인가? 우리 부부 사이에 형이 왜 끼어 있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덮쳤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들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형은 주변을 살피더니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아내의 가늘고 떨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듯 아주 조심스럽고도 강렬한 손길이었다. 형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낮은 그러나 내 귓가에 환청처럼 꽂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짊어진 짐은 이제 내가 다 가져갈게. 더 이상 그 애 때문에 울지 마. 그 말과 함께 형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아내를 향했다. 그 눈빛은 예전에 다정한 형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저 숨죽여 그들의 교감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 우리 5년의 시간 동안 아내는 도대체 어떤 위험을 혼자 감당해온 것일까?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형이 왜 아내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발을 뗄 수 없었다. 여기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의 세상은 영원히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카페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내 폐부로 들어오는 숨은 턱턱 막혀왔다. 1년 전 차가운 강물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형의 뒷모습. 죽음이라는 단어로 완벽하게 봉인해두었던 내 기억 속의 형이 지금 내 아내와 마주 앉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현실감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의 옆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형은 불안한 듯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나는 다리가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그들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바닥에 놓인 카페트가 발소리를 집어삼켰지만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힌 내 가방 소리가 정막을 깼다. 형이 가장 먼저 고개를 돌렸다. 찰나의 순간 형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치 도망쳐야 할 맹수를 마주한 사람처럼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끔찍한 소음을 냈다. 형은 뒷문을 향해 다급히 발걸음을 옮기려 했고 아내는 그런 형의 팔을 붙잡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우야, 제발. 여기서 멈춰. 지금 다가가면 안 돼.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비웃음 섞인 헛웃음을 삼켰다. 여태껏 나를 속이고 밤늦게까지 나를 의심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이유가 고작 이거였나? 형과 미래하며 나를 기만한 이유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숨겨두고 돌보기 위함이었나?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죽었다던 형이 왜 여기에 있고 당신이 왜 형과 함께 있는 거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고작 이 비밀 하나로 설명되는 건가? 아내는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수많은 병원비 영수증과 해외 요양원 입소 기록들이었다. 지난 1년간 아내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누군지 모를 사람의 치료비로 써왔고 그 수혜자가 바로 형이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이 형을 잃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잖아. 형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당신이 또다시 그 고통에 잠길까봐 두려웠어. 형의 몸 상태는 너무 안 좋았고 세상에 형이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다시 누군가 형을 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숨기고 고치고 지키는 것뿐이었어. 이 모든 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어.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속이는 악역을 자처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내 안의 분노는 안타까움과 혼란으로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때였다. 도망치려던 형이 멈춰섰다. 형은 나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년 전에 그 맑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형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형은 나를 꿰뚫어 볼 듯 응시하다가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내 귓가에 끔찍한 경고를 속삭였다. 민우야, 내가 여기 온 건 가장 최악의 실수야. 당장 여기서 나가. 지금 당장 이 건물 밖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이하게 될 거야. 카페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내 귓가에는 오직 거칠게 뛰는 내 심장 소리만이 울렸다. 내 앞에 앉은 아내, 그리고 1년 전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형. 형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야위어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피로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내 혈육. 이 두 사람이 숨겨온 비밀이 내 발치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내 시선은 아내의 파리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비싼 호텔에 드나들고 내가 모르는 향수를 뿌릴 때마다 나는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하얀 손가락은 테이블 밑에서 서로를 꽉 쥐고 있었다. 대신 입을 연 것은 형이었다. 형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었다. 전부 내 탓이다, 동생아. 너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1년 전 그 일. 내가 관여했던 그 조직이 내 목을 조여왔을 때 죽음을 위장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네가 알게 되면 분명 무모하게 나를 도우려다 같이 파멸할 게 뻔했으니까. 형의 설명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배어 있었다. 형은 자신이 어떻게 빚을 떠안았는지, 어떤 위협 속에서 도망쳐야 했는지 짧은 문장들로 엮어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갔다. 내가 의심했던 아내의 모든 행동이 실은 형을 살리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였음이 드러났다. 야근은 형의 치료비와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한 부업이었고 그 호텔 영수증은 형이 몸을 숨겼던 안전한 장소였다. 당신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아내에게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는 맺혔던 눈물이 툭 떨어졌다. 당신은 너무 섬세한 사람이잖아. 조금만 불안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언가 잘못되면 스스로를 탓하는 성격인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당신의 그 평온한 일상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어. 형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이 그 끔찍한 진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의심하고 추궁하고 상처 입혔다. 내 불안은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침묵은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걸 그들도 알게 되는 거야? 형이 대답하려는 찰나 창밖의 풍경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빗줄기를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우리 카페 바로 앞에 급제동하며 멈춰섰다. 엔진 소리는 비 오는 소리마저 뚫고 나올 듯 위협적이었다. 차 안에서 내린 사내들은 우산을 쓰지도 않은 채 먹이를 찾는 짐승처럼 카페 내부를 훑기 시작했다. 형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리며 뒤로 물러섰다. 아내의 떨리는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시선이 카페 창문 너머 우리를 향해 고정되었다. 올 것이 왔다. 더 이상 숨길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카페의 차가운 조명 아래 모든 진실이 폭로된 뒤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형은 1년 전 그 사고 이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처절하게 털어놓았다.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다 타겟이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위장한 채 숨어 지내야 했다는 사실.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와 슬픔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옆에 앉은 아내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형의 생존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자신의 월급과 적금을 털어 형의 도피 자금과 치료비를 몰래 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멍하니 앉아 손에 든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찻잔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알던 평온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불안에 떨며 아내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고 추적하고 끝내 그녀의 가장 고귀한 희생을 오해로 짓밟아버린 한심한 남자만이 있었다. 아내는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그것만은 막고 싶었어요. 그녀의 젖은 눈동자가 나를 관통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형은 여전히 위험한 인물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아내가 그동안 형을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아내마저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컸다. 선택의 순간은 잔인하게도 나에게 찾아왔다. 형을 계속 도피시키며 아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일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도망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형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아내와의 평화로웠던 일상을 되찾기 위해 그간의 고통을 묻어버릴 것인가? 내 머릿속에는 지난 5년간의 행복했던 기억과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현실이 엉키고 설켰다. 형은 내 혈육이다.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진 고마운 형이다. 하지만 아내는 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과 명예를 걸고 홀로 이 모든 무게를 짊어져 왔다.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형의 눈에는 절박함이, 아내의 눈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카페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세 사람만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각자의 지옥을 걷고 있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여기서 형을 떠나보내고 아내를 안아주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형의 마지막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도리일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혈육인 형의 생존과 그가 짊어진 거대한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평생을 함께할 약속을 한 아내의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이라면 피보다 진한 사랑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겠습니까?